기자회견은 개정노조법 2, 3조의 공포를 요구하는 경영학자, 경제학자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부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긴급하게 좀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정노조법에 대한 처리 여부가 좀 예상됐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컨대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 최근에 정부와 재계에서 이 법안의 공포와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이 남발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라고 하는 소위 이 경제 파탄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서 과연 이 법의 시행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관련 전문가인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설명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40명이 넘는 한국사회 경영학자, 경제학자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오늘 배포해드리는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자회견 발언은 두 분으로 하고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가장 선두에서 활동해 주셨던 정의당 한노위원이신 이은주 의원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포와 거부권 그 결정에 대한 국무회의가 내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지난주부터 전 당적으로 비상 집중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노란봉투법의 공포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 전문가분들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경영학자, 경제학자 전문가들께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이 노란봉투법을 얼마나 심각하게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반박하고 동시에 오랜 학계 경륜을 통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CJ 택배 노동자들의 판결 그리고 헌법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무지막지한 손배 가압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20년 동안의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담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법률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는 산업평화 촉진법이자 묻지마 손배 가압류 방지법입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까지 노란봉투법의 국회 입법 절차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노조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경영 경제학자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발언인데요. 먼저 개정노조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김성희 교수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대 노동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전공하는 김성희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한다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방법으로도 이중구조는 해소될 수 있겠죠. 왜 하향 평준화시켜서 다 같이 바닥으로 향하는 경주를 하게 하면 그것도 이중구조의 방법일 겁니다. 다 같이 노동시장 열리고 비정규직 문제 외면하고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청년 고용 예산 대폭 삭감하고 이런 방안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보다는 지금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밑을 받쳐서 경제 이중구조를 노동시장 제도로 노사관계 제도로 제어할 수 있는 현재 우리는 경제 이중구조를 노동시장 제도가 더 강화시켜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의 범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가 본사 로비를 전가하고 일부 공장을 잠시 전가했다고 평생 벌어보지도 못할 10억 원 가량의 선배 가압류를 때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일을 방지하자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 이를 통해서 야말로 밑을 받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재계가 낸 연구 결과는 상당히 무리한 가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것이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파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마 나비 효과를 동원해야 간신히 입증 가능한 얘기를 하고 또한 파업이 벌어진다고 해서 일자리 감소와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는 과정도 굉장히 무리한 과정이죠. 한나의 제도가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입증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사안인데 그것을 너무 다급하다 하고 해서 손쉽게 이렇게 무리한 과정을 동원해서 노동법을 비롯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은 좀 상식적인 요구에 대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지금 요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가지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재산권 침해 문제와 헌법에서 또 한편 규정하고 있는 노동상권, 파업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리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자행되는 현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면 모두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보다 제대로 된 제도적 방침을 합리적인 방안에 입각해서 제기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하루빨리 실현돼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밑도를 놓는 데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효성 없는 원하청 업체 간의 상생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상권, 교섭권 보장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발언은 개정 노조법의 시행과 원하청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연 정부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파업과 교섭으로 1년 내내 날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좀 허구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본 사이타마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노성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본에 엄청나게 뒤졌던 IT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산업 이런 산업들이 일본의 산업들을 제치고 이번 세계적 흐름을 선도해 나갈 때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그만큼 뿌듯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의 공공 IT 서비스, 한국의 영화 이제 그 경쟁력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영학자들이 기업의 전략, 마케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음을 아무도 그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산업이나 IT 산업의 노동자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창의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모두들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 기업 정규직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있고 원청 그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원청 사업자가 있고 원청 사업이 있고 원청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노동위원회나 법정에서 실사용자성에 대해서 노동자의 편을 손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영학자로서 느끼는 것은 연구를 해오면서 느낀 바는 보통 우리가 원청 기업의 관리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할 때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분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 경영학의 수많은 연구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보장될 때 훨씬 더 높은 창의력이 그런 능력들이 발휘됨을 수없이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우리가 이른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IT 산업, 미디어 산업 이쪽의 산업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경영학의 화두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산업과 IT 산업들은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불안정성이 젊은 지망생들한테 알려서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계나 재계,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 낭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정부와 재계에서 하고 있는 기업 경영과 국가경제 파탄론 또는 교섭, 파업, 남발론 이런 부분들이 경영학자,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허구적이고 과장 왜곡된 주장인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단 하루 만에 40여 명의 경영학자, 경제학자분들이 참여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더 이상 왜곡된, 그릇된 사실을 전제로 가장 왜곡 주장을 해서 국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내일 당장 있을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거부권이 아닌 즉각 공포로 화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5개 정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오늘 저녁 9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12시간 긴급 공동행동을 같이 진행합니다. 동산 대통령실 앞에서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노조법 2.3조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12시간 긴급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정당 연설회와 함께 이유는 밤샘 농성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은 안 해주셨는데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은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상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김진두 경영학 전공하고 계시는 김진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